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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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는 거예요. 예방수칙 잘 지켜서 여러분들 괜히 일본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해외여행 자제하시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가 되면은 중간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 내용이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이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는 강의 한번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청취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중간고사 시험이 온라인으로 볼지 아니면은 캠퍼스에서 와서 시험 볼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빨리 내느냐에 따라서 가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실습한 내용 나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셔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SNS 활용 제 4장 컨텐츠 제작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SNS 활용 제 4장 컨텐츠 제작하기. SNS란 무엇이다? SNS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미디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래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는 뭐냐면 개방, 참여, 공유로 요약되는 인터넷 시대의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고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 매체의 일대다의 일방적인 관계형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속성을 가졌다면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대다의 쌍방향적 관계성을 토대로 하므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방송 매체 일방적 주입을 대화로 변환시키고 그 이용자들이 컨텐츠 소비자임과 동시에 컨텐츠 생산자가 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보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SNS이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의 차이. 매스미디어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돈도 무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뭐다? 소셜미디어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돈 들이지 않고 출판, 퍼블리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블로그나 SNS를 이용해서 개인이 글을 쓰고 동영상을 만들어 퍼블리싱을 한다 이거죠. 전문가가 아닌 개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SNS에 투 트랙이 있는데 투 트랙은 컨텐츠, 또 하나는 팔로워인데 과거에는 팔로워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팔로워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컨텐츠가 중요하다. 컨텐츠. SN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리트윗이 가능한데, 리트윗. 결국 좋은 컨텐츠만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리트윗을 해주기 때문에 팔로워 수보다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SNS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만 내가 퍼블리싱 출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타 영타 분당 500타. 여러분들은 500타 이상 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한 200타 정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분당 500타 쳐야 됩니다. 생산성이 곧 능력입니다. 생산성. 자, 두 번째는 이미지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미지 제작. 글로 쓴 컨텐츠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습니다. 글로 쓴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본다?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를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작 및 편집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누구나. SNS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미지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진 편집할 줄 알아? 그러면 그거는 웹 디자이너 하는 일이죠. 웹 디자이너 하는 일을 제가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웹 디자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SNS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이미지 제작 및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맹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보다 더 정보 전달력이 좋은 영상 제작 편집 가능한 능력, 이것도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모르면 문맹이 되듯이 요 세 가지를 못하면 SNS맹이 되는 겁니다. SNS맹.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미지 제작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같이 제작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미지 제작하고 편집을 하는 앱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가 떠오르죠? 네,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떠오르죠. 그런데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워두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배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는 정교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근데 생산성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은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소셜 미디어 있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제작하고 편집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앱만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제작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앱, 파워포인트하고 포토스케프를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2010도 가능하고 2013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그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는 2016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2016 이상을 가지고 실습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파워포인트하고 포토스케이프 가지고 전문가들이 만드는 이미지 제작 및 편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파워포인트에 있는 클립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들, 물론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검색을 하면 되지만은 그 검색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워포인트에 클립 아트를 이용해서 이런 심볼들 간단하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뜨죠. 프레젠테이션 뜨면은 전체를 컨트롤 A 해가지고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비나면을 누르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클립 아트로 여기다 컨텐츠를 만들 거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나면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파워포인트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모든 구조가 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탭, 예, 보이시죠? 탭. 이게 이거는 홈 탭이고, 요거는 삽입 탭이고, 요건 디자인 탭이고, 요건 전환 탭이고, 요건 애니메이션 탭이고, 요건 슬라이드 탭이고, 검토 탭이고, 보기 탭이고, 도움말 탭이고, 이게 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탭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삽입하고 싶다. 이 삽입 탭에 가면 있겠죠. 삽입 탭에 가면 내가 요 파워포인트 이 틀을 디자인하고 싶다. 그리고 디자인 탭에 가면 있겠죠. 디자인 탭에 가면은 다양한 슬라이드 디자인 형태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슬라이드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슬라이드 크기.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크기를. 그리고 요 전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슬라이드하고 슬라이드가 바뀔 때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전환이고, 슬라이드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슬라이드 쇼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는 주로 이제 마스터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여질 거냐,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냐, 슬라이드 노트로 보니까 읽기용으로 볼 거냐, 그런 보기에 대한 것들. 그래서 대부분이 뭘로 돼 있다? 요 탭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내가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다시 불러오고 할 때는 파일로 가면 되고, 그리고 홈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아까 만들어 놓은 요 화면들을 원인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만드는데, 클립 아트는 대부분 도형을 가지고 만듭니다. 도형을 내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정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이드에 가서 도형에 가서 여기 원 있죠? 원. 클릭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정원.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심볼을 만들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럼 머리가 됐죠. 그럼 이어서 여기 다시 사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두 번째 여기 사각형 중에서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뭐에 맞게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요건 아시죠? 요거 이렇게 해주면은 원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요거. 모서리, 원. 여기. 자,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축키가 하나 있어요. 단축키. 보통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하면은 얘가 하나 생기죠. 이렇게. 그런데 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일단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하나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자동으로 해주는 핫키가 있어요. 단축키가. 그게 뭐냐면 컨트롤 D입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바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재밌는 건 이 컨트롤 D는요, 이 거리만 쭉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D 누르면 그 거리에 맞게 생성이 됩니다. 거리에 맞게.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다시 클릭해서 컨트롤 D를 누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만들 거예요. 다리 하나 만들고,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또 컨트롤 D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D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다리가 또 하나가 되겠죠.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팔도 있어야 되니까 팔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누르면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건 돌리는 건 요게 돌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팔은 다리보다는 짧죠. 그럼 조금 짧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 클릭해서 다시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럼 요건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팔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뼈대가 있으니까 귀찮아요. 뼈대가. 이 뼈대는 왜 만들어진 거냐면 요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여기 도형 서식이라고 있어요. 도형 서식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도형 옵션에 대해서 채우기라는 놈이 있고 선이라는 놈이 있어요. 선. 이 선은 뭐냐면 여기 이 바깥에 있는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선 없음을 하게 되면 선이 안 나옵니다. 선이 안 나와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면 안 되겠죠. 이 전체를 다 선을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전체를 클릭한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 제체 서식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선 없음 클릭해 주면은 이 전체가 다 선이 없어지죠. 이게 남자니까 파란색을 만들고 싶다. 그럼 파란색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요걸 갖다 만든 건 지금 클립 아트입니다. 클립 아트. 중요한 건 하나하나가 다 낱개라는 거죠.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체를 드래그 해준 다음에 서식에 가면은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그룹화. 보이시죠? 그룹화 누르시면 거기서 안에서 그룹이라고 눌러주면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룹으로. 남성용 심벌을 만들었으니 여성용 심벌도 한번 만들어 보죠. 여성용 심벌. 이걸 갖다 놓고 우리 선택해서 컨트롤 D라고 얘기했죠. 컨트롤 D. 컨트롤 D. 하나 더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만든 거에 여성은 치마를 입히면 여성이 됐겠죠. 그렇죠? 예.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여기 삼각형이죠. 삼각형. 삼각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이것도 도형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서 선 없음 해주고 색깔을 뭘로 만들어준다? 색깔을 파란색으로 만들어준다. 아주 쉽게 여성이 됐죠? 자, 그럼 이거 어떡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끌고 가면 하나만 따라오니까 같이 이렇게 긁어 가지고 여기 어디 서식에 가서 이 그룹화에 가서 그룹 눌러주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심벌들 뭐 괜찮이 이 정도면 잘 만든 거 아닌가요? 네. 채우기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 빨간색 채워지면은 심벌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만든 거는요, 이미지가 아니라 클립 아트입니다. 클립 아트. 이거를 내가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내가 다른 컨텐츠에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 그림으로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그림으로 저장. 그림으로 저장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폴더에 남자 화장실 이렇게 해서 여기 파일 형식은 PNG 형식이 좋습니다. PNG 형식을 쓰게 되면은 여기 옆에가 다 있기 때문에 PNG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저장.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 그러면 여기 여자 화장실.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내가 만든 남성, 여성에 대한 심볼을 이제 내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불러다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이 디바이스에서 남자 화장실하고 Shift 누르고 여자 컨트롤로 되고 다시 삽입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 오죠. 두 개가. 자, 얘는 클립 아트예요. 그쵸? 얘는 클립 아트입니다. 얘는 나중에 다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분해해서 볼 수가 있어요. 클립 아트. 근데 얘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이 클립 아트는 파워포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 얘는 그림입니다. 이건 분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림이고 얘하고는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얘는 클립 아트예요. 클립 아트. 그래서 이 클립 아트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요거 필요 없다 그럼 요걸 눌러가지고 요거만 지울 수도 있고, 그렇죠? 얘만 지울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지울 수가 없죠. 같이 지워야 되겠죠. 자, 심볼 만들어 봤고, 두 번째 나만의 스마트폰 홈에서 새 슬라이드 비나면 한번 눌러보시죠. 스마트폰 만드는 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스마트폰처럼 약간만 모서리가 나오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서 선 없음 해주시고요. 선 없음. 색깔은 내가 검은 휴대폰이다 그러면 뭐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검은색. 내가 하얀 휴대폰이다 그럼 하얀 휴대폰을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안에 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이거는 네모난 거 그냥 네모난 사각형 이것도 이렇게 쫙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 없음, 그쵸? 선 없음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색은 흰색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겠죠. 흰색. 밑에 홈 버튼을 하나 넣으면 되겠죠. 홈 버튼은 어떻게 넣어요? 여기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아이폰으로 만들고 싶다 정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정확하게 안 맞을 때는요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키워서 할 수 있습니다. 키워서 만들 수 있으니까. 정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색깔은 무슨 색깔?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되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나는 아예 안드로이드 폰 만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만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안드로이드 폰, 얘는 아이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더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컨트롤 D에서 하나 만든다 이렇게. 여기다가 키워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그죠? 이런 디자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다시, 요건 클립 아트다. 이 클립 아트를
내가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체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그림으로 저장. 스마트폰 안드 스마트폰 안드마폰 아이폰 오른쪽에서 그림으로 저장 아이폰. 자, 그럼 이거는 실제 클립 아트 파워포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이미지, 그건 여기 만들어져 있겠죠.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아이폰 있고, 그쵸? 두 개를 다 넣네. 아이폰 있고, 아이마폰 있고. 아까 이거 만들 때 뭐 키를 잘못 썼네요, 그죠? 그럼 다시 지우고, 이거만 저장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죠? 다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그림으로 저장. 그래서 안드마폰 저장하면 되겠죠? 자, 아이폰 안드마폰.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디자인하는 얘기는 안 해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에 글을 쓸 때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괜히 뭐 저작권 침해받았다고 뭐 소송 들어오고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죠?